네, 강의 2부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실습 환경을 설정할 차례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실습할 때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는 도스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도스박스는 IBM PC 호환 기종의 에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CPU 수준에서 그 X86 프로세서를 에뮬레이팅 해가지고 도스 환경을 이렇게 가상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우리가 도스 환경을 이제 구축할 때 실제로 뭐 컴퓨터에다 진짜 도스 운영체제 설치를 해가지고 뭐 쓴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이제 VM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에다가 MS-DOS나 뭐 PC-DOS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냥 가볍고 어디서든 구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봤어요. 도스박스는 무엇보다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는 이 스터디언 분들은 스터디언 분들께는 제가 그 설치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셈블러를 사용하니까 어셈블러가 필요하겠죠. 어셈블러가 뭐라 했죠? 어셈블리어 코드로 돼 있는 소스 코드가 입력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계 코드를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MAS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 어셈블러의 줄임말인데 이 MASM을 우리가 도스 환경에서 물론 실습할 때 쓰기는 합니다만 MASM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어셈블러는 필요해요. 이게 어디에서 있냐면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습 환경에서 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얼 모드 그러니까 그 리얼 모드 수준에서 8086 프로세서를 돌리는 거를 그걸 구동하는 거를 이제 실습해 보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뭐 32비트 프로세서, 64비트 프로세서 쓴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좀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럽트 같은 거를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보호 모드 같은 데서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리얼 모드, 실제 주소 모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16비트 환경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도스 박스에서 MASM 이제 도스 버전인 MASM 6.11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셈블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지난 거의 첫 번째 시간에 다뤄봤을 건데 그거에 대해 좀 다시 복습을 해보고자 좀 다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셈블리어 코드로 소스 코드를 짰으면은 그걸 이제 어셈블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적 코드, 기계 코드를 어셈블러는 생성을 해주는데 이 기능을 MASM.exe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 코드, 그러니까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 주는 것은 바로 링커라는 프로그램에서 수행해 주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게 바로 link.exe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exe 파일을 이제 .com 파일로 변환하는데 이 com 파일은 그 저번 시간에 구조가 이제 exe 파일과 다르다는 거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변환해주는 컨버팅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여기에다가 굳이 이렇게 목차를 추가해 놓은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MASM 6부터 ML.exe라고 하는 하나의 그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따로 어셈블과 링킹을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ml.exe라는 프로그램에 그냥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파일을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인수를 전달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게 편리하게 그 바뀌었습니다. 실습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 보겠는데, 네, 이게 드디어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볼 네, 프로그램 코드의 예시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이 기본 틀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바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부터 네,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 그러니까 여기 소스 코드는 크게 명령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하고 디렉티브, 어셈블러 디렉티브라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게 또 그 코드의 문장들,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들은 문장들은 크게 명령어, 인스트럭션과 어셈블러 지시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점 모델 스몰 점 스택 점 데이터 점 코드 아니면 메인 프로시저 메인 엔드 프로시저 엔드 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어셈블러 지시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셈블하고 그 리스팅하는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셈블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명령문입니다. 이거 자체로 그 C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코드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셈블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어셈블러 차원에서 주는 그런 편의성,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어셈블러 구현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달라지진 않겠는데 이 수업에서는 이제 주되게 그 매크로 어셈블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매크로 어셈블러인 MASM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MASM이 아니라 뭐 NASM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뭐 터보 어셈블러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조금씩 그 디렉티브 형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CPU 코드들을 CPU의 그런 그 마신 코드들을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이것들은 이제 머신 코드를 생성하진 않아도 그 어셈블러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기 때문에 꼭 있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점 모델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모리 모델이 스몰 구조, 그러니까 데이터 세그먼트랑 코드 세그먼트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어셈블러에게 지시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택 세그먼트에서 그 100H 앞으로 또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16진수 나타내는 수거든요. 16진수로 100, 그러니까 256 바이트를 스택 영역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스택 점 스택 그 디렉티브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이 다음에 점 데이터는 데이터 세그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라든가 뭐 각종 상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이 점 코드는 코드 세그먼트다. 이 다음에는 명령을, 그러니까 그 CPU가 실행한 어셈블리어 코드가 들어갈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루틴인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프로시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 프로시저의 시작인 프로 그리고 프로시저의 끝인 엔드 p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지시어로서 나타낸 거고 이 마지막에 end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끝,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거랑 다르게 명령어는 이제 CPU에서 그러니까 프로세서에 의해서 해독되고 실행되는 기계 코드입니다.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계 코드라는 것들에게 일련의 기호들, 심볼을 부여한 것이죠. 뭐 add라던가 increment, move, 뭐 set, 그 interrupt라던가 뭐 interrupt라던가 뭐 이런 기호를 부여를 해준 건데 여기 보는 이 두 줄의 코드들이 바로 네, 그 명령어입니다. 인스트럭션이죠. 그거랑 다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디렉티브는 다른 말로 슈도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명령어라고 하는 거죠. 의사 명령어.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얘기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 메모리 모델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뭐라 했죠? 예, 메모리 단위라 했죠. 세그먼트 하나는 64KB 크기를 갖기 때문에 64KB가 여러분들이 실습하기에는 생각보다 큰 용량이거든요. 특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실습할 때는 이 스몰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스몰 이외에는 뭐 이렇게 라지나 뭐 미디엄 뭐 되게 뭐 컴팩트 뭐 이런 거 같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쓸 일은 웬만해서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용 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있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거 우리가 앞으로 실습할 때는 내내 이 모델 스몰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데이터나 코드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지시자들 그리고 프로시저의 시작을 나타내는 지시어 프로시저의 끝을 나타내는 endp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끝을 나타내는 end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end 다음에 main이 있죠. 이 end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옵션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대괄호 기호로 옵션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는데 end 다음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인수가 이 프로그램의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메인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메인 프로시저를 이렇게 end의 인수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end 다음에는 시작하는 시작점의 프로시저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 코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의 종료,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종료를 해야겠죠. 우리가 메인 함수 끝에 리턴 제로 이런 거 넣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에 종료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그 코드 실행이 다 끝나면은 그래서 실행을 종료하고 다시 운영체제 OS에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스에게 그 제어를 다시 넘겨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를 해주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코드들인데 이 interrupt라고 하는 int라고 써 있는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고급 언어 쓸 때 인티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interrup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errupt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interrupt 21H 그러니까 16진수
0x21이라는 그 값을 넘겨주는 이 명령어는 이제 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제 그러니까 호출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어를 할 수 있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OS 시간이나 아니면 컴퓨터 개론 시간에 간단히 소개받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터럽트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어떤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다던가, 뭐 키보드가 입력됐다든 마우스가 클릭이 됐다든 그런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머에서 이렇게 그 이런 인터럽트 명령어 같은 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그 코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을 이제 중지시켜 놓고 이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코드들로 점프를 하거든요, 잠깐. 그래서 그런 루틴을 보고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다 실행하면은 다시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복귀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재개하게 되죠. 어쨌든 이 ISR이라고 하는 것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짜는 것은 아니고 OS에서 제공을 하거나 바이오스 같은 데 들어 있습니다. OS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우리 같은 응용 프로그래머들, 이런 어셈블리어 코드를 직접 짜서 그 우리가 실행시키는 응용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직접 구현하기 까다로운 IO라던가 각종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루틴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뭐 API 함수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어쨌든 이 interrupt 21h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요, 그 도스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 명령어 다음에 뭐 다른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 숫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되는 인터럽트가 다르다는 점, 그 점은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 대체로는 우리가 도스에서 제공하는 ISR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21H라는 약속되어 있는 값을 쓰는 거고, 21H, 그러니까 도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도 되게 종류가 많겠죠. 여러분들 뭐 리눅스 시스템 콜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 보면 되게 종류가 많을 거예요. 이 시스템 콜 뭐 API 함수라고 흔히 그거랑 매핑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 콜 같은 거 보면 종류 되게 많죠. 뭐 오픈 같은 거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언링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도스라고 다를까요? 도스에서도 제공해주는 시스템 콜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가 있는지 지정해주기 위해서 되게 또 숫자 값들로 이제 매핑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AH 레지스터입니다. 이 interrupt 21H는 이 AH 레지스터의 값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루틴을 호출할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4C, 그러니까 0x4C라고 하는 그 펑션 코드에 의해서 이제 처리 종료 요청,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종료 요청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AL, 그러니까 AX에서 상위 8비트가 AH고 하위 8비트가 AL이죠. 그 AH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R에 어떤 종류의 ISR을 할지
그 펑션 코드, 기능 코드고요. 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리턴 코드, 반환된 코드, 반환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0을 이제 AL에다가 넣죠. 이렇게 move라는 데이터 전송 명령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interrupt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 요청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그 CPU의 제어가 OS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실습 환경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셈블러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실행 파일 같은 거를 저장해 두고 작업할 만한 네, 그 폴더가 필요하겠죠. 디렉토리라고도 하는데 폴더 보고 그 디렉토리를 임의의 위치에다가 생성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좀 접근하기 쉬운 바로 C 드라이브의 MASM이라는 그 폴더를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그냥 편한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뭐 C 다음에 MASM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D 드라이브가 마음에 든다. 그럼 뭐 D 드라이브에다가 캣 월드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네, 실습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도스박스에서 그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C 드라이브로서 마운팅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마운트라는 단어는 이제 그 아마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어떤 디바이스들 뭐 이동식 디스크 같은 거 연결했을 때 많이 들어봤을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 특정 위치를 특정 드라이브로서 이제 매핑해서 마운팅을 한다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죠. 어쨌든 해당 디렉토리에 제가 이 masm.g 파일이라고 구글 드라이브에다 제공해준 이 어셈블러하고 링커 프로그램의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예제 코드를 같은 디렉토리에다가 두고서 이제 인수로 전달하면은 그 실행 프로그램이 생성이 됐는데 일단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 여기 그림처럼 도스박스를 일단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스박스로 일단 먼저 마운트 명령어를 이렇게 써주고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그 볼륨에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할 건데 그 C라는 것이 위치가 바로 C의 MASM이다. 여러분들이 실습할 뭐 그 디렉토리가 만약에 D에 캣이면은 마운트 C 하고 D 캣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저는 그냥 실습할 때 그냥 여기 이 위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C 하고 콜론을 써주면은 C 드라이브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스 명령어가 익숙하면 상관없겠는데 아니면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나 그런 게 익숙하면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도스 명령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거밖에 뜨지 않죠. 이 안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di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파일이 많으면은 이 dir 사용하면은 그 파일들이 세로로 그냥 쭉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면상에 그 파일들이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로로 그냥 파일 이름만 이렇게 넓게 그래서 화면 안에 다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스위치 옵션 이 /w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dir/w를 넣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C 드라이브라는 정보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여기 보셨던 파일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어셈블러랑 링커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매크로 어셈블러 6.12를 쓰기 때문에 ML이라고 해서 이 MASM이란 어셈블러랑 링커 이렇게 돼 있는 두 과정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 소스 파일 이름, 여기서는 lecture5.asm이라고 해놨는데 소스 파일 이름 해서 ml rec5.asm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어셈블러와 링커를 통과해서 rec5.ex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이제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 lecture5라는 이름을 갖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직접 과제를 하면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lecture5 프로그램 생성된 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결과 화면이 뜨면서 다시 이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OS로 다시 그 제어가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실습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강의의 이제 분량상 좀 잠깐 여기 2부는 여기서 끊고 3부에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